퇴직금 2억 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 전체를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담긴 말이다. 60세라는 나이는 축하받아야 할 완주의 시점이지만 현실에서는 또 다른 출발선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더 강하다. 월급이라는 확실한 흐름이 끊기고 이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를 계산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2억이면 그래도 꽤 큰 돈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이 돈으로 20년, 길게는 30년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물가,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하면 그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현실적인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1. 2억이면 충분할까? 라는 질문이 진짜 의미. 단순 계산을 해보자. 2억 원을 아무런 수익 없이 나눠 쓴다고 가정하면 20년 기준 연 1,000만 원. 한 달 약 83만 원. 이게 현실이다. 물론 국민연금이나 기타 수입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가 있느냐보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보완하느냐다. 은퇴 이후 삶은 세 가지 요소로 나뉜다. 고정수입 연금, 임대 등, 자산운용 예금 투자, 지출관리. 이 세 가지 균형이 무너지면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2. 사례로 보는 현실적인 은퇴 이야기. 사례 1 안정만 추구하다가 더 불안해진 경우. 김씨 61세는 퇴직금 2억을 전부 은행 예금에 넣었다. 원금만 지키면 되지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였다. 세후 이자가 월 3,040만 원 수준.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그는 원금을 계속 깎아 쓰기 시작했고 5년이 지나자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안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교훈. 안전만으로는 은퇴를 버티기 어렵다. 최소한의 수익 구조가 필요하다. 사례 2 작은 수입원을 만든 경우. 박씨 63세는 퇴직 후 바로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았다. 동네에서 소규모 카페를 열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월 10만 150만 원 정도의 수입. 생활비 일부 충당 가능.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이었다. 그는 말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계속 들어온다는 게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교훈. 은퇴 후에는 큰 돈보다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훨씬 중요하다. 사례 3 지출 구조를 바꿔 성공한 경우. 이씨 60세는 은퇴 후 지방으로 내려갔다. 서울에서 살던 시절과 비교하면 주거비, 생활비, 스트레스. 처음에는 주변에서 불편하지 않냐고 했지만 오히려 삶의 만족도는 더 높아졌다. 그는 말했다. 돈이 늘어난 게 아니라 나가는 돈이 줄어든 게 핵심이었다. 교훈. 은퇴 준비는 돈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지출을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 3. 은퇴 이후를 좌우하는 세 가지 현실 전략. 1.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연금, 임대, 소규모 일거리 등 어떤 형태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 자산은 빠르게 줄어든다. 이 지출 구조를 점검하라. 은퇴 전과 같은 소비 패턴은 유지하기 어렵다. 고정비 줄이기, 불필요한 소비 정리, 생활 수준 현실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3.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하라. 60세에 고민하기 시작하면 선택지가 줄어든다. 가능하면 50대부터 연금 준비, 부수입 구조 만들기, 자산 배분. 이걸 시작해야 한다. 4. 결국 중요한 건 돈보다 구조다. 퇴직금 2억이라는 숫자는 누군가에겐 충분하고 누군가에겐 부족하다. 차이를 만드는 건 단 하나다. 그 돈을 어떻게 구조화했느냐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줄어든다. 흐름을 만들면 버틸 수 있다. 구조를 만들면 안정된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다. 오히려 내 돈으로 살아가는 첫 시작이다. 불안한 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 불안은 방향을 잡는 신호이기도 하다. 2억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대신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갈 구조를 만들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막연한 불안은 조금씩 현실적인 계획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앞에서 돈의 구조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다. 사람은 실제로 얼마를 쓰며 얼마나 오래 사는가? 이건 감이나 경험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통계와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그 길이는 우리의 직관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있다. 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산다. 지금 60세라면 평균적으로 80세 중반까지는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확률이다. 절반은 평균보다 더 오래 산다. 즉 90세 이상 생존 가능성도 충분히 현실적이다. 이걸 장수 리스크라고 부른다. 문제는 이거다. 돈은 정해져 있는데 삶의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은퇴 설계는 항상 조금 더 오래 산다는 가정으로 해야 한다. 20년이 아니라 25년, 가능하면 30년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 6.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돈을 더 쓰는 구조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나이 들면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틀린 이야기다.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소비 구조는 나이에 따라 바뀐다. 일활동 소비, 필수 소비, 여행, 취미 소비는 줄어들 수 있다. 대신 의료비, 돌봄 비용은 증가한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연구에 따르면 평생 의료비의 상당 부분이 노년기에 집중된다. 이 인지 능력 변화, 소비 판단력 변화. 인지과학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정보 처리 능력, 복잡한 금융 판단 능력,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고 본다. 그 결과 사기 피해 위험 증가, 비합리적인 투자 선택 가능성 증가, 즉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돈을 잘못 쓰게 될 위험도 커진다. 7. 그래서 안전한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제 핵심이다. 과학적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안정적인 은퇴 구조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1. 자산을 한 번에 쓰지 않는다. 수명 분산 전략.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이 큰 돈을 한 번에 쥐면 과소비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아끼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은 돈을 시간에 나눠서 쓰는 구조. 예를 들면 연금처럼 나눠서 사용, 일정 금액만 인출하는 규칙 설정. 이렇게 하면 심리적 안정도 커진다. 이 확률로 사고한다. 은퇴 이후 재무는 100% 확정이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접근한다. 최악의 경우에도 버틸 수 있는가? 수익률이 낮아도, 예상보다 오래 살아도, 의료비가 늘어나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건 투자라기보다 리스크 관리에 가깝다. 3인간의 심리를 고려한 설계.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손실에 더 민감하고 불확실성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은퇴 설계는 단순히 수익률이 아니라 마음이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 큰 변동이 없는 자산 배분, 이런 것들이 실제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 8. 결국 은퇴는 경제 문제이면서 동시에 인간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숫자로만 계산한다. 얼마 있나? 얼마나 쓰나? 몇 년 버티나? 하지만 실제로 은퇴를 무너뜨리는 건 숫자가 아니라 불안, 판단 실수, 예측 실패. 이 세 가지다. 그래서 준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돈을 모으는 것, 구조를 만드는 것, 수익을 높이는 것, 위험을 줄이는 것, 계획을 세우는 것, 지속 가능한 시스템 만들기. 마무리. 퇴직금 2억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돈은 시간으로 바꿔 써야 하는 자원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길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은퇴는 더 이상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현실이 된다.